내가 미쳤구나. 파리에서의 좋은 직장, 친구들, 가족들을 모두 뒤로 하고 어떻게 낯선 나라로 갈 수 있어? 게다가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잖아.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동생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자 언니는 흥분하며 동생에게 큰 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엘리즈라고 해요. 저는 동생이 갑자기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요즘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파리의 패션 중심가인 마레지구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죠. 우리 엄마가 유명한 패션 매거진의 에디터였거든요. 그래서 옷과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고 자랐어요. 학창 시절에는 매일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는 게 제 일상이었죠. 친구들은 저를 워킹 패션쇼라고 불렀을 정도예요. 대학은 당연히 패션 디자인과에 진학했어요. 파리의 유명한 패션 스쿨을 다녔는데 정말 힘들었죠. 밤새워 작업하는 건 기본이고 교수님들의 날카로운 평가를 견디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미니멀하면서도 위트 있는 디자인, 그게 제 특기예요. 졸업 후에는 꿈에 그리던 명품 브랜드에 취직했어요. 처음에는 조수로 시작했지만 3년 만에 주니어 디자이너로 승진했죠. 일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매 시즌 새로운 컬렉션을 준비하면서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제가 디자인한 드레스를 유명 배우가 영화제에서 입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일만큼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가족이에요. 저에겐 2살 어린 여동생 소피가 있는데 정말 친한 친구 같은 사이예요. 소피는 저와 달리 조용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역사학과를 나와서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죠. 우리는 성격은 정반대지만 서로를 아주 잘 이해하고 의지하는 사이예요. 제 삶은 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웠어요. 일도 재미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새늘 강변에서 와인 마시며 수다 떠는 게 일상이었죠. 파리지엔느의 삶,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2년 전 소피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외국인과 사귀는구나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국으로 이주한대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로 간다니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저 그런 작은 나라라는 편견뿐이었죠. 동생이 파리의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낯선 아시아 국가로 가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소피의 한국 생활은 2년 전에 시작됐어요. 처음에 저는 정말 걱정이 많았죠. 동생이 박물관에서 일하면서 우연히 한국인 관광객을 안내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광객이 바로 소피의 남자친구가 된 민수였어요. 민수는 한국의 IT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어요. 출장으로 파리에 왔다가 여행 중에 소피를 만난 거죠. 둘은 금방 가까워졌고 민수의 파리 체류 기간 동안 계속 만났대요. 저는 그냥 여행 중 생긴 로맨스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둘의 관계는 계속됐어요. 화상통화로 매일 연락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대요. 6개월 동안 그렇게 연애를 하더니 어느 날 민수가 휴가를 내고 파리로 왔어요. 그리고 소피에게 청혼을 했대요. 소피는 고민 끝에 민수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왜 하필 한국인지, 왜 소피가 한국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소피는 제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언니, 민수는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야. 그리고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야.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소피가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 가족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부모님은 정말 걱정이 많으셨죠. 아빠는 평소에 굉장히 개방적인 분이셨는데도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소피, 넌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소피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셨어요. 그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니? 우리가 너 보러 가려면 비행기를 몇 시간씩 타고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니? 엄마는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가족이 멀리 떨어져 사는 걸 상상도 못하셨나 봐요. 저도 동생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소피, 내가 미쳤구나.
파리에서의 좋은 직장, 친구들, 가족들을 모두 뒤로하고 어떻게 낯선 나라로 갈 수 있어? 게다가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잖아.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고 말했죠. 소피는 우리의 반응에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단호해 보였죠. 언니, 부모님, 제발 민수를 만나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예요. 우리 가족은 몇 주 동안 이 문제로 계속 다퉜어요. 식사 시간마다 긴장감이 감돌았죠. 부모님은 소피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셨고 저는 동생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소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호해졌죠. 내 인생이에요. 내가 선택한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나를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결국 민수가 파리에 와서 우리 가족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태도와 소피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죠. 민수는 한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소피와의 미래 계획도 꼼꼼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불안했어요. 특히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요. 한국에서 소피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장벽은 어떻게 극복할까? 한국 음식에 적응할 수 있을까? 등 걱정이 끊이지 않았죠. 결국 우리 가족은 소피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한 승낙이 아닌 일종의 타협 같은 거였죠. 1년만 한국에서 살아보고 정말 힘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그렇게 소피는 한국으로 떠났고 우리 가족은 불안한 마음으로 소피의 소식을 기다리게 됐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결정이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지. 소피는 처음에는 매일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것 같았죠. 언어도 문제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게다가 한국의 빠른 생활 리듬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피의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학원에 다니면서 언어를 배우고 김치와 된장찌개 같은 한국 음식도 점점 좋아하게 됐대요. 특히 한국의 역사박물관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서부터는 정말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소피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왠지 더 생기 있어 보이더라고요. 피부도 좋아지고 활기찬 모습이었죠. 소피는 한국의 뷰티 제품들이 정말 좋다면서 저한테도 몇 개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소피가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동생의 새 삶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서울의 화려한 야경.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죠. 소피와 민수의 새 집을 방문했을 때는 더 놀랐어요. 최신 가전제품들, 특히 음성인식으로 작동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보고 감탄했죠. 이런 게 정말 일반 가정집에 있는 거야? 제가 묻자 소피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여기선 꽤 흔한 편이야. 민수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소피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그의 가족들도 소피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었고요.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가장 먼저 놀란 건 대중교통이었죠.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했어요. 역마다 있는 대형 스크린에서 실시간으로 열차 정보를 보여주는 게 인상적이었죠. 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전광판으로 버스가 언제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딜 가나 고속 인터넷과 와이파이가 있다는 게 정말 편리했어요. 카페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심지어 공원에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다니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소피가 제 방문을 살짝 두드렸죠. 언니 아직 안 잤어? 배고픈데 같이 편의점 갈래? 파리였다면 이 시간에 문 연 가게를 찾기 힘들었겠지만 소피는 건물 1층에 24시간 편의점이 있다고 했어요.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작은 가게에 이토록 다양한 물건들이 있다니. 특히 음식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소피가 컵라면 코너로 저를 이끌었어요. 언니 이거 꼭 먹어봐야 해. 한국의 맛이야. 저는 평소 인스턴트 음식을 잘 먹지 않았지만 소피의 추천으로 불닭볶음면을 골랐어요. 소피는 자기가 좋아하는 짜파게티를 집었고요. 우리는 과자와 음료수도 몇 개 골랐어요. 편의점 옆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을 기다리는 동안 소피가 말했어요. 언니,
여기선 이렇게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는 걸 혼술 또는 혼밥이라고 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래. 드디어 컵라면을 먹어봤는데 그 맛에 깜짝 놀랐어요. 매웠지만 중독성 있는 맛이었죠. 소피는 제 얼굴을 보며 깔깔 웃었어요. 언니 얼굴이 빨개졌어. 우리는 새벽 3시가 다 되도록 편의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한국 생활에 대한 소피의 이야기, 프랑스 소식, 그리고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까지. 오랜만에 동생과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나누니 정말 좋더라고요. 음식 문화도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들이 좀 무서웠는데 점점 그 맛에 빠져들더라고요. 특히 삼겹살을 직접 구워 먹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반찬 문화. 주문한 음식 외에도 여러 가지 반찬이 함께 나오는 게 신기했죠. 김치는 이제 제 인생 음식이 됐어요. 한국의 카페 문화도 정말 좋았어요. 파리에도 카페가 많지만 한국의 카페는 또 달랐어요.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고 디저트 종류도 다양했죠. 특히 놀란 건 24시간 카페예요.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쇼핑도 정말 편리했어요. 백화점은 물론이고 동네 곳곳에 있는 편의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24시간 열려있고 거의 모든 걸 살 수 있다니, 심지어 택배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한국의 뷰티 문화도 저를 매료시켰어요. 화장품 가게마다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직원들의 친절한 설명과 풍성한 샘플 증정이 좋았죠. 특히 마스크팩은 제 일상이 되었어요.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느꼈거든요. 한강공원도 정말 좋았어요.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넓은 공원이 있다니. 자전거를 빌려 한강변을 달리는데 파리의 센 강변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2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고 문화적으로도 매력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소피가 그곳에서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 소피의 행복한 모습, 그리고 민수의 성실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부모님도 반신반의하셨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마음을 바꾸셨어요. 결국 부모님도 소피의 결혼을 승낙하셨고 3개월 후 우리 가족은 모두 한국으로 가서 소피와 민수의 결혼식을 축하해줬어요. 양국의 문화를 조화롭게 섞은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죠. 소피의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일상이 너무 단조롭게 느껴졌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죠. 특히 마지막 날 알게 된 재훈 씨가 계속 생각났어요. 재훈 씨는 민수의 회사 동료였는데 우리는 우연히 만났어요. 그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저와 대화를 나눴고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줬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서 살아보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6개월 정도 경험 삼아 가보자는 생각이었어요.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고 다행히 승인이 났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놀라셨어요. 내가 왜 거기서 살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 결심을 보시고는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빠졌어요. 먼저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죠. 그리고 우연히 한 패션 회사에 인턴십 기회를 얻게 됐어요. 파리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은 거죠.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힘들었지만 동료들의 도움으로 점점 적응해 나갔어요. 그러면서 재훈 씨와도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줬죠. 주말마다 새로운 곳을 소개해주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어요. 어느새 우리 사이는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었죠. 6개월이 지나고 파리로 돌아갈 시기가 다가왔을 때 저는 또다시 큰 결정을 해야 했어요. 한국에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파리로 돌아갈 것인가. 고민 끝에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국에서 새 직장을 구했죠. 지금 저는 서울의 한 패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가끔 파리의 삶이 그립기도 하지만 지금의 제 삶에 정말 만족해요. 이렇게 제 인생은 동생의 선택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동생의 결정이 결국 저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거죠.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동생이 한국행을 반대하던 제가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로 봐서도 말이죠. 저는 이제 저의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있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생활이 너무나 행복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인 언니가 여동생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자 강력히 반대를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언니 엘리즈 씨는 한국에 직접 와보고 동생의 결혼을 찬성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엘리즈 씨도 한국에 와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멋진 경험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엘리즈 씨께 감사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 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